일단 이 물건의 입지가 좋습니다. 2호선 봉천역까지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서울에서도 역세권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물건 한 건으로 해서 매도 차익 12억과 최종 투자금은 7천만 원대를 넣고 이자를 제외하고 266만 원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투자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현재 지금 경매가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을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물건의 입지가 좋습니다. 2호선 봉천역까지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서울에서도 역세권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물건지에서 봉천역까지는 도보 4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나서 제가 이 물건을 또 촬영을 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언덕도 있고요. 여기 주변이 다 토지가 다 작고요. 오래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으로 빠져 있지만 실제로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었을 때는 다중주택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깨끗해요. 우편함도 그렇고 앞에 마감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깔끔한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18년도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신축급의 다중주택 건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을 쭉 봤을 때는 제가 쭉 봤거든요.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 일단 창이 있는데 이쪽 창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 쓰레기가 있어요. 배수구인데 배수구 이렇게 쓰레기가 있으면 이제 물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넘쳐서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다행인 거는 여기가 오르막길이고 여기 쭉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여기 막 고여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특별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쪽 안쪽부터 해서 한 대, 두 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동네 자체가 전부 다 주차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쪽 동네가 골목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주차가 넓은 곳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하면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쪽 동네가 다 주차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게 큰 단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호선 봉천역까지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서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측면도 쭉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감이 다 깔끔합니다. 어디가 뭐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고, 뭐 누수에 대한 흔적들도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도시가스가 있네요. 이렇게 지금 옷도 걸어 놓으셨고, 이렇게 보니까 나이대가 좀 추측이 됩니다.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다 열려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거주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실외기는 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다 뽑아놨네요. 위에도 따로 별도로 실외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 계량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공용 전기가 있고 101, 103, 104호 지금 다 달려 있고, 201호부터 203호까지 지금 달려 있고, 301호부터 303호, 그리고 401호부터 403호, 그리고 이제 5층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지금 전기 계량기도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웬만하면 거의 다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항력, 이 전입을 유지시키려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거든요. 그럼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 전입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 용도인데, 사실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다가구 주택 건물이 경매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임차권 등기는 일단 해놓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호가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빈집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편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01호부터 104호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반지하잖아요. 근데 반지하라서 보통 이제 B02로 B02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억양이 안 좋잖아요. 뭐 배달을 시키거나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 B02호로 와, 이거보다는 102호로 와, 이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요즘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나 지하를 1층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상과 현황상이 좀 층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층 같은 경우에는 4개 호실, 2층 3개, 3층 3개,
그리고 4층에 3개입니다.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뭔가 501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수상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맞춰가지고 했었으면 좋을 텐데 칸만 만들어 놓고 있었다가 나중에 501호라는 곳을 좀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실제로 5층 같은 경우에는 다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501호로 지금 빠져 있는 걸로 봤을 때 독립세대로 지금 501호를 운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18년에 준공된 물건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냄새가 안 좋거나 좀 오래되거나 이런 느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지하 1층부터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반지하인데 101호고요. 쭉 보니까 등기를 아직 좀 수령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거주를 안 하고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이제 계단 밑에 공간이 있는데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건 아마 이제 거주하셨던 분이 여기다 좀 짐을 좀 버리고 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쪽 라인으로는 타일이 깨져 있거나 뭐 누수에 대한 흔적들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건물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한 번도 청소를 안 하는 느낌이거든요. 주변에 보면 막 거미줄도 있고 바닥에 지금 먼지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걸로 봤을 때 건물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102호고요. 여기는 이제 똑같이 다 원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1호부터 104호까지는 전부 다 원룸이고요. 여기도 보면 머리카락부터 해가지고 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1년 이상 정도는 청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이제 103호, 104호가 있습니다. 지금 택배가 있는 걸로 봤을 때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누수에 대한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가 좀 타일이었으면 좀 밋밋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좀 하니까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쪽이 201호, 202호, 203호입니다. 지금 실제로도 세각으로 되어 있고 현황상 공부상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고요. 201호와 202호는 지금 원룸이고요. 이쪽 203호가 지금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2층, 3층, 4층이 다 동일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3호 라인은 전부 다 1.5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도 뭐 타일 깨져 있거나 특별하게 뭐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깨끗하네요. 청소 안 돼 있는 거 말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여기 이제 3층입니다. 2층과 동일하게 여기도 이제 301호, 302호, 303호가 있고요. 여기도 301호와 302호는 원룸, 303호는 1.5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지금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런 거 이제 캡스 이런 거까지 다 줬어요. 요즘 이렇게 개인적으로 캡스 카메라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홈캠 같은 경우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 같은 경우도 깨끗합니다. 그냥 신축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여기도 보이세요? 이 먼지들만 지금 청소가 안 된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지에 보면 내부 사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인테리어, 소품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인테리어보다 조명이 어떻게 달려 있는지 주방에 싱크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아마 나머지 세대도 내부가 굉장히 깔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것도 너무 무난해서 제가 촬영을 하면서 뭐가 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특징이 없이 너무 깨끗해요. 또 역세권이기도 하고 건물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낙찰 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403호까지 있고요. 여기가 이제 1.5룸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공실인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401호도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와보니까 전기 계량기는 다 있었는데 도시가스는 8개밖에 없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를 보니까 그래도 공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층도 특이사항이 없고요. 문제의 5층입니다. 5층. 이렇게 지금까지도 5층을 쭉 보니까 여기도 타일이 깨져 있거나 뭐 파손이 돼 있거나 누수의 흔적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옥상을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와 지금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키가 나름 좋죠. 다른 것들보다. 그래서 여기를 약간 주인 세대 형태로 이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투룸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위반 부분이라든지 옥상 부분을 좀 보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 확인이 좀 불가능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꼭 끝낼 수 없으니까 나가서 이 옥상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유, 오르막이 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또 우리가 건물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를 올라가면 딱 보일 것 같습니다.
위에 옥상을 좀 볼 수가 없어서 일단 옆에 건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건물 올라오니까 이렇게 지금 물건지 옥상이 보입니다. 지금 이 검은색 이 부분들이 지금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물건 자체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2019년도 10월 15일 날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 30제곱미터 조립식 패널조 단독주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대략적으로 평수로 따졌을 때 한 9평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전체가 다 위반 내역은 아니고 일부가 지금 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매지를 보게 되면 내부 사진이 있어요. 내부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신혼부부분이 거주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뭐 싱크대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인테리어가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약간 거실 같은 곳에는 뭐 테이블도 해놓고 뭐 거울도 놓으시고 내부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반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다 철거를 하면 너무 좋겠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행강제금이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원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월세를 주거나 뭐 단기 임대를 주거나 에어비앤비를 했을 경우에 1년에 뭐 한 1000만 원이 나온다. 그럼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게 되면 9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겠죠. 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형태라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이쪽 이 옥탑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이제 대출이죠. 이 대출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좀 풀어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풀어낼 수 있는 또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이번에 다가구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8월 13일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요. 이 세미나 신청하시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청하신 후에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비공개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그때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차용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3474 사건이고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21-17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실제로는 이제 다중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면적은 35평, 건물 면적은 97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7억 7,800 정도가 되는데요. 한번 유찰돼서 14억 2천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토지 감정이 12억 9천, 약 13억 정도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3억의 토지 가격이라고 봤을 때 이 건물 전체 가치는 지금 1억밖에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가 아니라 이 다가구 주택은 경매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충분히 내가 투자금이 들어가지도 않고 레버리지도 활용을 하면서 시세 대비 몇 억 이상 또 싸게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경매 같은 경우는요 내가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바뀌는 경우가 있겠지만 웬만한 권리 분석이라든지 건물 분석하는 내용들은 다 동일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쭉 가요. 쭉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가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실제로 더 수익이 큰지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황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층이 이제 지하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 4개 호실, 그리고 2층은 원룸 2개, 1.5룸 1개 호실, 3층, 4층도 동일합니다. 5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탑으로 지금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의 또 위치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2호선 봉천역까지는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좀 편리한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게 되면 뭐 편의점이나 뭐 음식점이나 뭐 미용실이나 세탁소가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쭉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굉장히 좀 뛰어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2018년도 4월 10일 날 수협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물건 낙찰을 받으면 인수할 권리도 없고 인수할 보증금도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은 내 권리 분석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이 이름부터가 어렵잖아요. 권리를 분석한다. 참 우리나라 말은 참 어려워요.
권리를 분석한다. 무슨 권리를 어떻게 알아야 되지? 난 용어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히 이 권리 분석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용어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매를 모른다고 해도 내가 경매 한번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한번 강의도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고 실행한다라고 하면 권리 분석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이제 수익 분석을 좀 해드려야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4개 호실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월세 시세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반지하 원룸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준공된 물건이 지금 300에 4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면적과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참고해서 시세 조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일반 원룸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50만 원, 그리고 1.5룸 1000에 70만 원, 그리고 투룸이 2000에 88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룸 10가구, 1.5룸 3가구, 투룸 1가구이기 때문에 이걸 모든 걸 다 계산을 해서 한번 보증금이랑 월세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총 보증금은 1억 19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718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최저가 기준으로 수익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이상 금액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건물주가 얘기한 금액보다 더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게 돼요. 고가 낙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최저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만약 여기서 1억을 더 쓰고 싶다, 5천만 원 더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역산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대출 90%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 또 있기 때문에 대출을 또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입찰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위반 건축물도 충분히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90%라고 봤을 때 약 12억 8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취득세는 약 5,300만 원,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뭐 수리해야 될 내역들이 없이 너무 깨끗해요. 그냥 신축급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 청소만 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도 같은 경우에도 비용은 천차만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명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를 하기 때문에 명도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기 투자금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취득세 5,300만 원까지 더한 금액이고요. 사실 감정가가 약 18억 정도가 되는데 서울의 역세권에 건물을 투자하는데 취득세 포함해서 한 2억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경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일반 매매에서 했었을 때는 최소 5억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또 이자도 계산해 봐야겠죠. 대출 약 12억 8천만 원에 연이자 5%를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는 526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월세 세팅을 하게 되면 718만 원 정도의 세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별도의 관리비 수익까지 좀 포함을 했을 경우에 플러스로 한 74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하게 되니까 순월세가 266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수익률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기 투자금 1억 9,500만 원에 보증금을 1억 1,9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보증금 1억 1,9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면 실제 투자금은 7,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월세 266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제 투자금 7,600만 원을 해보니까요. 무려 수익률이 42%가 나옵니다. 이게 서울에서 지금 18억짜리 건물을 실투자금 7,600을 넣고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닌데 이자를 빼고 순월세 266만 원을 받으면서 수익률이 42%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대박이에요. 감정가 18억짜리를 7,600만 원에 내가 최종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대박이지만 여기는 또 실거래가, 또 매매 차익도 되게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거래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근 실거래가 확인해 보니까요. 대지 49평, 연면적이 119평이고요. 사용 승인일이 2020년입니다. 저희 물건이랑 굉장히 좀 흡사하죠. 사용 승인일도 2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건물도 그렇고 대지도 그렇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무려 25년도 7월 달에 거래가 됐어요.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도 아니고요. 올해 7월입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에 거래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6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와, 근데 지금 저희 물건이 감정가가 지금 18억이고 14억까지 떨어졌죠. 사실 이 정도라고 하면 감정이 너무너무 잘못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오히려 내가 시세 조사를 해서 36억 5천에 거래가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신권을 넘겨서 낙찰을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위반이 또 걸려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풀 수가 없습니다. 푸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이 방법을 또 풀 수 있으신 분들만 또 시세 차익을 또 크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36억 5천만 원을 평당가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평당 7,38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평당가를 저희 물건에 한번 대입을 해 봤더니 무려 26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가는 18억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 평당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6억 정도가 시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실제로 이건 호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한 25억, 6억 정도에만 매매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최저가에 받았을 때 무려 매도 차익만 12억 정도를 볼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물건 한 건으로 해서 매도 차익 12억과 최종 투자금은 7천만 원대를 넣고 이자를 제외하고 266만 원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투자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은 경매 경자도 모르시고 다가구의 다가구도 모르셨어요. 그런데 첫 입찰, 첫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제가 거기에서는 1대1로 또 코칭도 해드렸었고 입찰가에 대해서 좀 도움도 드리고 권리 분석도 1대1로 제가 전화를 하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저희 수강생분도 강의가 끝나고 한 달 만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내가 실행만 한다라고 하면 정말 한 달, 두 달, 3개월 내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건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정말 저게 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됐던 사례들을 보면서 남들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꼭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